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4월 6일까지 공격을 중단한 숨겨진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까? 트럼프는 원래 5일간 공격 유예를 발표했지만 이를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 결정에 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죠. 겉으로는 공격 중단과 휴전을 언급하며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는 반면 동맹국 이스라엘은 전면전을 준비 중이고 미국 역시 지상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정보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혼돈의 상황. 오늘 우리는 이 불확실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을 주목해야 할지, 그리고 트럼프는 왜 공격을 멈췄는지, 투자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4가지 시나리오를 빠짐없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자, 그럼 먼저 지금까지 어떤 사건들이 전개되었는지 그 시간 순서대로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3월 21일, 트럼프는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다음과 같은 경고성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발전소들을 초토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엄포였죠. 이에 당일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1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시장은 즉각적인 공포 심리로 요동쳤죠. 하지만 48시간이 경과한 뒤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예상했던 공격은 일어나지 않았고 대신 5일간의 공격 유예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러자 브렌트유는 단 하루 만에 10.9%나 급락하며 99달러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에는 추가로 10일 더 연장되어 미국 현지 시각으로 4월 6일 오후 8시까지로 미뤄졌죠. 한국 시각으로는 4월 7일 오전 7시가 됩니다. 48시간, 5일, 그리고 10일. 어떠한 일정한 반복적 양상이 눈에 띄시나요?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러한 유형을 타코라고 명명합니다. 즉, 트럼프는 항상 발을 뺀다. Trump always chickens out의 약자인데요. 이는 트럼프가 늘 최종 단계에서 물러서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초강경 군사적 위협이나 관세 압박을 강행하다가도 유가가 급등하고 시장이 동요하면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돌이켜보면 과거 관세 전쟁 당시 중국 관세 90일 유예, 멕시코 관세 철회, 캐나다 관세 연기 등 다양한 사례를 보더라도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협상 진행 중이라는 명분으로 한 발짝 물러서는 행보를 수없이 반복해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단순한 타코 패턴으로 마무리될까요? 오직 사실만을 놓고 판단하자면 경제 분야 협상에서는 이러한 타코 전략이 유효했을지 모르지만 중동이라는 격전지에서 이란을 상대로는 그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란의 상황이 왜 이전과 다를까요? 양측의 요구 조건들을 한번 면밀히 비교해 봅시다. 그 간극이 얼마나 큰지를 파악한다면 왜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 즉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미국이 제시한 15가지 요구사항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간추려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핵능력의 전면적 해체. 둘째, 60% 농축 우라늄 450kg 전량을 국제원자력기구 IAEA로 이관할 것. 셋째, 핵심 핵시설의 완전한 해체. 넷째,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자유통행 보장. 다섯째, 미사일의 사거리와 규모에 대한 제한. 간단히 말해 핵과 미사일은 물론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까지 모두 포기하라는 요구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란 측은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총 5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미국과 이스라엘의 모든 공격 및 암살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둘째,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지책 마련. 셋째, 전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 넷째, 중동 지역의 모든 관련 세력을 아우르는 전쟁의 종결. 다섯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온전한 주권 인정. 특히 마지막 요구 조건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는 반면 이란은 호르무즈는 우리의 영해라며 강력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2가지 상반된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요구 조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쟁점은 이란이 미국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란 당국자들은 미국이 대화와 평화를 명분으로 전 세계를 기만하고 국제 유가를 낮추려 하면서도 이면으로는 이란 남부 지상군 침공을 위한 시간을 벌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의 3중 기만 공작이라고 거세게 규탄했던 것이죠.
이러한 불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봄과 겨울에 진행되었던 두 번의 협상이 그 배경입니다. 당시 미국은 대화를 제안하며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지만 회담이 끝나자마자 군사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이란의 시각에서는 미국이 말하는 협상은 결국 시간을 벌기 위한 기만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철저히 각인된 상태입니다. 심지어 이란군 대변인은 미국은 마치 혼자 섀도복싱을 하듯 협상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헤이 트럼프, 넌 해고야 라는 말로 대놓고 조롱하기까지 했겠습니까? 이 사안이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란이 설정한 통과 기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죠. 중국, 인도, 파키스탄 국적 선박은 우선적으로 통과시키지만 미국이나 이스라엘, 그리고 이들의 주요 동맹국 선박은 어떤 경우에도 통과를 불허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 선박은 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지불해야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는 철저히 선별적인 개방일 뿐이죠. 정작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은 여전히 한 척도 지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공격 유예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발표 시점이 지나치게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월가에서는 공공연하게 내부자 거래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CNN이 분석한 트럼프의 발표 시점 패턴을 함께 보겠습니다. 2월 28일 토요일 새벽 2시 30분 이란 공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증시가 마감된 후에 발표되어 월요일 아시아 증시가 폭락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3월 21일 토요일 저녁 48시간 최후 통첩이 내려졌습니다. 이 역시 주말에 발표되어 월요일 아시아 시장의 대폭락을 초래했죠. 3월 23일 월요일 오전 7시 5분 5일간의 유예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는 미국 증시 개장 불과 2시간 전에 이루어져 선물 시장의 급격한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3월 26일 수요일 10일 추가 연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나스닥이 조정 국면에 진입한 직후에 발표되어 시장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오싹한 패턴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시장을 공포에 빠뜨리는 강경한 발언은 늘 장마감 이후에 나오며 반대로 시장을 띄우는 완화성 발언은 귀신처럼 장개장 직전에 발표됩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3월 23일 발표 직전 불과 15분 전에 일어난 거래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5일 유예 관련 게시물을 올리기 바로 15분 전 단 1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브렌트유와 WTI 선물 거래가 무려 6,200건이나 성사되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5.8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죠. 우리 돈으로 약 8,70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는 평소 2시간 동안의 평균 거래량보다 무려 6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한 대형 헤지펀드 트레이더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25년 경력 동안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는 처음 본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나 연준의 언급도 없던 평범한 월요일 아침에 이토록 엄청난 규모의 거래가 터졌다는 것은 누군가 내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는 명백한 증거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예측 배팅 플랫폼인 폴리마켓에서도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란 공습, 타이밍을 정확히 예측해 60만 달러를 벌어들인 계정이 발견되었고 또 다른 익명의 계정은 고액 배팅에서 무려 93%라는 경이로운 적중률로 97만 달러를 챙겼습니다. 예측 시장에서 93%의 적중률이란 사전의 결과를 알고 있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악시오스 또한 트럼프의 중요한 발표 직전마다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드는 수상한 거래들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어떠한 내부 정보 이용도 없었다며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나섰지만 시장의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초보 투자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착각 하나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표 패턴에 맞춰 주말 강경 발언 시 매도하고 개장 전 완화 발언 시 매수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이 패턴은 월가 전체가 숙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시장 참여자가 아는 패턴은 결코 기회가 아닌 함정입니다. 패턴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는 순간 그 공식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주도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3월 25일 48시간 내에 가능한 한 많은 이란 군사시설과 무기 생산, 시설을 초토화하라는 집중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런 48시간 총공격 명령,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미국이 제시한 15개 협상안 사본을 입수하여 검토한 결과 이란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즉, 미국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여 휴전의 가능성을 닫아버리기 전에 이스라엘이 선제적으로 이란의 핵심 시설을 최대한 파괴하겠다는 치밀한 계산이 깔린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략적 균열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트럼프는 측근들에게 이란과의 장기적인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고 싶다. 몇 주 안에 이번 사태를 종결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트럼프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서면 미국 소비자들의 유류비 부담이 폭증하고 이는 곧 표심 이탈과 지지율 하락으로 직결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군사력을 완전히 와해시키기 전까지는 전쟁을 몇 주 더 지속해야 한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빨리 끝내자고 주장하고 네타냐후는 더 파괴해야 한다고 대립하는 형국입니다. 같은 편이지만 목표가 완전히 상이해진 것이죠. 그런데 현재까지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이뤄낸 군사적 성과는 수치상으로만 봐도 놀랍습니다. 미 중부사령부 브래드 쿠퍼 제독이 공개한 사실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이란 표적 10,000개 이상 타격, 이란 무기 생산시설 2,000개 이상 파괴, 이란 해군 대형 함정 92% 격침, 이란 미사일 및 드론 발사율 90% 감소. 쿠퍼 제독은 이란의 광범위한 군사, 생산 공정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고 확신했죠. 이 수치만 보면 이제 사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전쟁의 종결을 결정할 최종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공세를 이어가고 싶다 하더라도 미국이 지원을 중단하고 종전을 선언하는 순간 모든 가능성이 닫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이 모든 문을 닫아버리기 전에 주어진 48시간 동안 남은 전력을 총동원해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고자 전면전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음악 유가 동향입니다. 지난 2월 28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70 선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최후 통첩을 날렸던 3월 21일에는 브렌트유는 무려 $114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5일에 발표가 나오자 하루 만에 10.9% 폭락하며 $99 선으로 내려앉았죠. 현재는 다시 $104대로 반등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정권 이후 유가가 상하 10%씩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럼 증시 상황은 어떠할까요? SP500은 작년 9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고 코스피는 단 하루 만에 3.2%나 급락하여 460포인트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삼성전자는 4.71%, SK하이닉스는 6.23% 하락했죠. 환율은 더욱 심각한데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면서 외국인 투자 자본의 순유출이 하루에 무려 1.8조 원이나 발생한 것이죠. 이는 전쟁 리스크가 극도로 고조되자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서 자금을 모두 회수해 무조건적인 안전, 자산인 달러로 피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글로벌 투자 은행들의 전망입니다. 맥커리 증권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4월 말까지 이어진다면 브렌트유가 배럴당 $150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골드만삭스는 현 상황이 4월 10일까지 지속될 경우 2008년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08년 브렌트유의 최고가는 $147였습니다. 지금 $104에서 $147까지 치솟는다면 이는 당장 40%가 더 급등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시장의 심리는 아주 직관적입니다. 극단적인 리스크 오프 상태인 것이죠. 당장 전면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단 달러를 움켜쥐고 대피하자는 심리로 자본이 모두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극적으로 휴전을 선언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포에 질려 도망갔던 외국인 자본이 다시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유가는 급락하고
증시는 급반등할 것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진정한 확전이냐, 극적인 휴전이냐, 이 두 가지 명확한 결과값을 놓고 숨죽이며 배팅 기회를 대기하고 있는 핵심 구간인 것입니다. 자, 음악.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4월 6일 이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확률에 따른 4가지 시나리오를 팩트에 기반하여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시나리오 A는 실질적인 휴전 협상 진전입니다. 확률은 대략 20%로 예상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고 핵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는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확률은 20% 정도로 낮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팩트로 확인했듯이 양측의 요구 조건 간극은 애초에 좁혀질 수 없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이란 내부에서는 강경파인 혁명, 수비대가 전국을 꽉 쥐고 있으며 미국은 겉으로는 협상을 제안하면서도 뒤로는 미 육군 최정예 82공 수사단, 병력 300명을 중동에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이를 순수하게 평화 협상 의지로 볼 리가 없겠죠. 하지만 만약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시장은 즉각적으로 환호할 것입니다. 브렌트유는 단숨에 $80대로 곤두박질 칠 것이고 코스피는 5800에서 6영선을 빠르게 회복할 것입니다. 폭등했던 환율 또한 450원대로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섹터별로 살펴보면 전쟁 프리미엄으로 올랐던 방산주와 에너지주는 급락을 면치 못하겠지만 고유가에 짓눌려 있던 항공, 여행, 그리고 소비재 섹터는 엄청난 급등 랠리를 보여주며 시장 주도주로 바뀔 것입니다. 시나리오 B는 대치 상황 지속과 불확실성 장기화입니다. 확률은 약 45% 정도입니다. 4월 6일에 또다시 공격의 연장 발표가 나오면서 협상은 진전 없이 표류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월가에서 가장 가능성 높게 보는 45%짜리 시나리오죠.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11월 중간선거 전에 유가가 급등하여 지지율이 깎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란 역시 전면전을 치르며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결국 양측 모두 실제 전쟁은 피하면서도 진정한 평화에는 합의하지 못하는 어중간한 대치 상태를 지속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시장은 철저한 박스권에 갇히게 됩니다. 유가는 100에서 115달러 사이를 맴돌고 코스피는 5300에서 5600포인트, 환율은 480원에서 520원 사이에서 횡보할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방향성이 보이지 않아 가장 피곤하고 진이 빠지는 장세입니다. 오르면 팔고 싶고 빠지면 사고 싶지만 확신이 없는 상황이죠. 이런 횡보 장세에서는 절대 한 방향으로 크게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리스크를 쪼개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로 짧게 수익을 챙기는 것이 유일한 생존법입니다. 다음, 시나리오 C는 트럼프의 일방적 휴전입니다. 이스라엘 채널 12 보도에 따르면 약 20%의 확률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주말에 합의 없이 독자적으로 이란과의 휴전이 전격적으로 선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백악관 내부에서는 이란의 군사력 와해와 해군 전력 92% 격침이라는 명확한 수치를 근거로 이미 소기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수치를 바탕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유가를 빠르게 안정시키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이 발표되면 단기적으로는 유가 급락과 증시 반등이라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스크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미국이 개입을 멈춘 상태에서 만족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이란 폭격을 단독으로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이란이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보복을 감행한다면 결국 걸프 지역 전체로 전선이 확대되며 시장은 또다시 극심한 롤러코스터 장세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시나리오 D는 협상 결렬에 따른 전면전 확전으로 그 확률은 15%입니다. 이란이 협상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고 트럼프가 이란 발전소 타격을 강행할 경우 이란이 대규모로 보복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48시간 집중 공격이 미국 작전과 병행 추진된다면 중동은 통제 불능의 전면전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때 투입 대기 중인 미 82 공수사단은 24시간 내 낙하산으로 적진 비행장에 침투하는 고위험 임무 부대로 지상전까지 열릴 수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브렌트유는 $130를 가볍게 넘어서 $150 선까지 뚫고 오를 수 있습니다.
코스피 5영원선이 붕괴되고 환율은 1,550원을 단숨에 돌파할 것입니다. 글로벌 전문가들의 경고대로 2008년 브렌트유 최고치인 147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시장은 사실상 금융위기급의 거대한 자본 이탈 쇼크를 맞이하고 완벽한 패닉셀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시나리오가 실시간으로 전개되는 동안 우리는 당장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핵심 팩트 지표 딱 세 가지만 기억해도 됩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입니다. 트럼프는 중대한 외교 안보 결정을 트위터 대신 본인의 트루스 소셜에 가장 먼저 공개합니다. 특히 미국 증시 개장 직전인 한국 시간 밤 10시에서 11시 혹은 주말을 주시해야 합니다. 강경 발언이 올라오면 다음날 아시아 시장 폭락에 대비해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하고 공격 유예 같은 완화 발언이 나온다면 선물 시장 반등의 신호로 읽고 단기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량 데이터입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에서 25%가 지나는 글로벌 에너지의 핵심 동맥입니다. 트럼프가 자랑했던 선별적인 10척 통과에 그치지 않고 이란의 통행 허용 기준이 실질적으로 완화되어 전체 물동량이 증가한다면 유가 하락의 가장 강력한 선행 지표가 됩니다. 반대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차단하고 추가 선박 납포 소식이 들리면 유가 150달러 돌파를 대비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실제 공습 빈도입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48시간 총공격 명령 이후 실질적인 공습 빈도를 뉴스로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타격 빈도와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 미국의 통제가 효력을 발휘하여 휴전이 임박했다는 긍정적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타격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거세진다면 미국과의 엇박자 속에서 이스라엘이 단독 확전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때는 방산 및 에너지 섹터의 변동성이 다시 위로 크게 틀 것이니 숏 포지션은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돌발 리스크 또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내부자 거래조사 확대입니다. 앞서 언급된 3월 23일 700억 원 규모의 의심 거래가 공식 수사로 전환되면 트럼프 행정부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 자체가 증시 변동성을 급격히 키우는 뇌관이 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이란의 극단적인 보복입니다. 이란이 궁지에 몰려 호르무즈 해협을 100% 완전 봉쇄해 버리거나 사우디나 UAE와 같은 주변 걸프 국가들의 석유 시설을 직접 타격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유가가 단숨에 150달러를 뚫고 올라갈 것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균열 표면화입니다. 트럼프가 휴전을 선언했음에도 이스라엘이 이를 무시하고 이란 폭격을 계속 강행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에서도 이스라엘 지원 중단 여론이 터져나오고 중동의 지정학적 구도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대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리스크, 중국의 중재 개입입니다. 중국은 과거 이란과 사우디 관계를 중재하면서 판세를 뒤흔든 전례가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이번에도 평화 중재자로 나서 개입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 패권을 상실한다는 치명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미중 패권 갈등이라는 또 다른 악재가 불거질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자본시장에 있으면서 끝없이 패턴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너무 두렵기 때문이죠. 과거의 공식을 가져와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것이죠. 트럼프는 무조건 주가를 방어할 것이라고요. 과거에도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맞습니다. 관세 갈등과 같이 경제적 이득이 걸린 상황에서는 그 방식이 효과를 보았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대치하는 국면은 단순히 금전적 사안이 아닌 국가의 존립과 체제 유지가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수치나 기존의 패턴만으로 쉽게 분석하기 어려운 인간, 본연의 두려움과 한 국가의 운명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음악 시장이 가장 위험한 지점에 도달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모두가 이번 사태 역시 과거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의심을 거두는 바로 그때입니다. 과거의 전례가 미래의 안전을 영구히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무대가 통제 불능의 전운이 감도는 곳이라면 더욱 그렇죠. 투자는 결국 세상을 뒤덮은 거대한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시험받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만 귀 기울이며
성급한 확신으로 투기적인 결정을 내릴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엄청난 변수들을 마주한 채 자만심을 버리고 냉정하게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진정으로 유익했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힘차게 한 번씩 눌러주시고 궁금한 주식 종목이나 알고 싶은 경제 소식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유익한 보고서를 찾아보고 사실을 확인하여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처럼 구독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핵심 정보들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매일 상세히 전해드릴 예정이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필수로 해두시고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통해 부를 이룹시다.